기억나시죠? 아, 기억나죠. 노동자의 길, 문학 이야기, 조세희의 연작 소설.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고, 이거 예전에 제가 설명해드렸거든요. 맞아요. 근데 보니까 여기 조형물 하나가 딱 생겼어요, 네. 작가님. 이 화두진문화원에서 예술로 동국길을 하면서 네. 문학, 영화, 드라마를 이야기하면서 그 길 몇 군데에 이렇게 조형물도 같이 세웠어요. 아. 오정현 작가의 작품인데요. 그 공간마다 조금씩 다르면서 이 조형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나올 예정입니다. 또 이곳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배경이 된 곳이라고 네. 들었어요, 작가님. 근데 작년 말쯤에 이 책을 쓰신 조세희 소설가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네. 뉴스를 봤거든요. 근데 저도 또 뉴스를 또 봤을 때 그때 화도진 문화원 이제 함께 걸었던 이 길이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. 한 번 더 이 책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께서 또 이렇게 네. 설명을 해주시면 네, 좋을 것 네. 같아요. 여기 안내판도 있는데요. 조세희 선생님이 1978년에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을 펴내요. 네. 이 책은 78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4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책이 팔리고 있고요. 맞아요, 한 맞아요. 150만 부, 거의 순문학으로는 가장 많은 책이 팔린 책이기도 해요. 그런 책이 이제 이 동부를 많은 부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. 소설은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이제 도시 빈민촌의 철거 작업 속에서 네. 그 난장이 아버지였던 난장이가 죽게 되고 그 가족들이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이쪽 은강시로 온다고 돼 있는데 그 은강시가 이 인천이에요. 소설 속에 보면은 뭐 간문식 도크, 뭐 판누리 공장, 뭐 노동자 교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곳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 이곳 인천이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영수, 영호, 영희 이 아이들도 다 이쪽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. 네. 그 당시에 인천은 뭐 주한공단, 부평공단 이런 공단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른 공장들도 워낙 많아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곳에 와서 일을 했었고 이 난장이 가족들, 아이들도 이쪽에 와서 일을 하면서 정말 노동자다운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도 보이기도 하고요. 네. 노동자 교회에서 또 그 노동자 교회 분들이 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도 소설 속에 나오고 또 동일방직의 그 소설 속에서 그렇게 딱 이렇게 은강방직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요. 네네. 은강방직에서 그 영희가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주야 24시간 교대 근무였어요. 그러니까 새벽쯤 되면 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얼마나 졸려요. 그 아이고. 일을 하는데 그래서 꼬박꼬박 졸면 오핀으로 졸지 못하게 찔러서 옷에 피가 배이는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그걸 개선해 보려고 그 소설 속의 여성 지부장이 그 이제 사용자 측과 그런 일도 있다. 오핀이 옷을 꼬매는 데 써야 되는데 정작 여성의 잠자리를 쫓는 데에 쓰이는 것으로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소설 속에 나옵니다. 근데 그때는 또 노동 환경이 좀 안 네, 좋았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존다고 피곤한 당연한 건데 팔을 오핀으로 찌르고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. 네, 그 당시에 노동 환경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게 베스트셀러 책 속의 무대가 이곳 인천이라는 게 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근데 그럼 조세희 선생님이 또 인천에 와보셨을까요?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. 모를 일이죠. 뭐 정확히 오셨다라는 근거는 없어요. 예. 근거는 없는데 예전에 그 조세희 선생이 등단하고 한 10년 동안 소설을 못 쓴 경우가 있었거든요. 뭐 집안 사정이나 여러 환경 때문에. 10년 동안요? 네, 그 못 쓰는 동안에 잡지사에 취직을 하면서 이렇게 편집하고 기사 쓰고 아마 그러는데 그 와중에 인천을 취재 오지 않았을까? 그렇지 않으면 인천을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. 네. 또 그 책을 읽고 삶을 바꾼 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김중미 소설가예요. 그 김중미 소설가가 운영을 했던 기찻길역 작은 학교 그 공부방에 네. 조세희 선생이 들른 적이 있어요. 그러면서 그 소설가한테 사실은 은강시의 무대가 여기 인천이다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으니까 이 인천이 무대인 것이 정확한 것이죠. 그게 오셨을 수도. 네, 그냥 자료조사 차원에서
만 볼 수 없는 생생한 내용들이 그 글 속에 있어서 아마 분명히 와보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. 들을수록 재밌네요, 또. 다행이에요. 근데 혹시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이 철길은 뭔가요? 이 기차가 다니는 그 철길 맞죠? 네, 뭐 넓이나 이런 건 다르긴 하지만 철길이었는데 기차가 다녔는데 사람이 타고 다니는 기차는 아니었고요. 여기 보면 동구에 그 일제시대부터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. 큰 공장들이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렇게 공장 안까지 기차가 들어가서 실어가지고 나와서 부두 쪽까지 이어지는. 그래서 이게 저쪽 인천역 그 뒤편길까지 네네네. 이어지는 해안 북부선의 그 철길의 일종이에요. 아, 그러면 사람이 타는 기차가 아니라 화물 기차였네요. 네. 근데 또 여기 조형물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 배 모양의 굴뚝이 있고 여기 위에 사람이 있어요. 네. 이 조형물은 이제 세 군데 아까 세 군데에 이런 조형물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네. 이 배와 이 기둥과 그다음에 사람이 서 있는 형태예요. 이 배는 기본적으로 애도와 희망을 상징해요. 저희가 이 만들 때 이 애도라는 것은 저 굴뚝이 올라갔던 이 난장이가 떨어져 죽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 난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가 있고요. 이 기둥을 보면 이게 벽돌 공장 굴뚝이에요. 아, 이거 만져도 되나요? 네. 네네네네네. 이 난장이는 집이 없어서 사실은 쫓겨나고 그 와중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벽돌 공장 기둥이에요. 벽돌 공장. 벽돌은 뭘까요? 어디에 벽돌? 많이 쓰나요? 벽돌. 벽돌이 이제 그 뭐 집을 짓거나 그럴 때 그죠? 그 많이 쓰이죠. 짓는데 쓰이는 이 벽돌 공장을 결국 이 난장이의 가족은 집이 없어서 죽게 되는 과정인데 이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간다라는 것도 상징적이고요. 소설 속에 보면은 난장이가 쇠공을 던졌다라기도 하고 비행기를 날리는 이런 환상적인 장면도 있어요. 네. 이 난장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노동자의 삶이 좀 조금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의미에서 애도와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. 이 희망이라는 의미, 배의 조형물을 가진 건 동구가 또 바다를 끼고 있기도 하고 만석 화수부두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던 삶이 조금 더 개선해서 좀 망망한 대해로 희망차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도 좀 담고 있어요. 그럼 유혜민님, 네.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. 아, 네네네네네. 네, 이 배는 어떤 느낌으로 이 색깔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? 이게 파란색이니까 이게 약간 파란 하늘 같은 느낌? 네, 하늘보다 조금 진하기는 한데요. 네네네. 네, 이 보면 회색 띠가 있어요. 네. 이 회색 띠는 네, 뭐예요? 네, 그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 소설에 보면 인천이 네. 회색빛 철가루가 날린다, 숨쉬기가 곤란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나를 드러내는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요. 소설 속에 그 문장, 그러니까 이 철가루가 날리는 노동자의 삶을 좀 극복하고 이 푸른 하늘을 나타냈는데 조금 진하게 색이 좀 되긴 했는데요. 네네네. 푸른 하늘. 그래서 정말 노동자의 삶이 그 소설 속에서도 보면 뭐 사랑으로 함께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, 노동자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지금의 이 동구에서도 이 배가 멀리 망망대해를 나간다고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조금 더 희망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 회색 띠에 이 푸른 하늘의 염원, 희망을 같이 담아봤습니다. 염원 희망. 네. 근데 또 이 기회에 네. 또 이 사회 약자에게 더 따뜻한 네, 그런 손길과 눈길을 주고 또 모두가 함께 잘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염원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종이배 그 난장이를 표현한 그 작품도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래서, 어디에도 이런 조형물은 없긴 할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네. 오셔서 네. 이 조형물도 그렇고 다 이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. 그럼 이제 다 봤으니까 네. 다음 장소로 가보실까요? 네, 그러면 만석부두를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? 가볼까요? 네.